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3일 최병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총선 출마를 노리는 장관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빠르면 내일 아마 대폭 개각을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 개각은 대략 전체 장관들의 한 절반 정도를 바꾸는 건데, 주요 포인트는 총선에 나가는 사람들을 풀어준다, 이런 의미겠죠. 그건 여권 전체의 총선 대비 전략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그 부처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다가 국가정보원장 지금 대행처제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도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전격 사퇴하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도 그 후임자 후보도 내정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관심거리죠. 이번에는 대개 보면 이제 총선 출마하는 사람들을 빼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총선 출마 안 할 사람들,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물 대부분이 관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관료 출신들로 대거 메운 일종의 실무형 개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런데 역시 관심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죠. 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마 빠르면 내일 발표될 그 개각 명단에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여의도 정치권을 취재해보면 원희룡 장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생을 강조했듯이 본인한테 배지 한 번 더 다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본인을 죽이고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군다나 인유한 혁신위원회의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 요구를 받은 친윤 세력들이 지금 납작 엎드려 있는 상황에서 원희룡 장관이 먼저 나서서 내가 험지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표현인 사지로 나가겠다, 그거는 바로 이재명 대표의 인천 계양을로 가겠다 하는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일 원희룡 장관이 교체가 되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 아마 이렇게 선언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인천 계양을에 원희룡 장관이 출마하면 저는 객관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물론 거기서 계속 출마한다고 할 경우에 누르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변은 늘 있을 수 있는 게 정치판이지만 어렵다. 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을을 비워놓고 전국 유세를 다니는 상황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을 인천 계양을이라는 지역구에 묶어두는 역할을 한다. 그랬더니 일부 또 어느 분은 이재명 대표의 지원 유세를 바라는 민주당 후보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렇게 댓글을 단 분이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가 아마 어디 지역구에 나타나면 오히려 민주당 후보들이 손해를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 나름대로 지역에 가서 자기네들 지지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지지자들로부터는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걸 부정하면 선거 못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원희룡 장관의 계양을 출마는 아마도 이재명 대표의 전국적 지원 유세, 이 발을 묶어놓는 효과는 확실할 것이다. 그리고 잘하면,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라는 거는 인천 계양을이라는 거는 김포공항, 또 요즘에 이제 서울 편입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시, 여기하고 다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파트 단지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던 검단, 그 지역도 역시 인천 계양을하고 붙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직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양을에 출마해서 이런저런 무슨 어떤 국토개발 계획 이런 것들을 약속하는 건 또 다른 후보가 약속하는 거와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당선 가능성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 정도의 평가가 정확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뭐 4개월여가 남았지만. 자,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는 내일 거기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왜 한동훈은 일반 개각 명단에서 꼭대에서 지금 무슨 후임자를 내정하려고 할까? 이 부분이죠. 저는 여기에 대략 여의도 정치권을 제가 취재해보면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이미 끝난 이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탄핵이죠. 11월 30일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그 다음에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이건 뭐 다 예고가 돼 있었는데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없는 게 아니었죠. 그렇게 되면 한동훈 장관은 얼른 이번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처럼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총선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를 못하게 될 경우에 여권의 총선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한동훈 장관은 늘 때에서 독립변수로서 뭔가 들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11월 30일에 기습적으로 민주당이 본회의에 한동훈 장관 탄핵안을 보고를 하면 그러면 바로 사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사표를 바로 수리해서 자, 총선 출마 대열에 합류하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어차피 떼놔야 됐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의 탄핵안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카드는 지금 이제 넘어갔고 그러면 왜 이르면 내일 개각 발표 명단에서 또 빠지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의 대상인 겁니다. 뭐 여기서 생각해볼 이거는 이제 뭐 팩트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의도에서 그냥 이런저런 분석적인 걸로는 아직 검증이 미흡한 것 아니냐 후임자는. 어차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후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공격이 예상되고 거기에 요만한 흠이라도 있으면 또다시 탄핵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검증을 다른 장관들에 비해서 훨씬 더 상세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여권에서 고민하는 지점이죠. 그 지금까지 이제 각종 보도에 보면 박성재,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 뭐 이런 사람들이 거론이 됐었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검증을 이미 다 통과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어떠냐? 여기는 이제 강력 특수통이다 뭐 이런 거니까 어떠냐? 이 사람의 장점은 조직장악력, 무거운 임뭐 이런 건데 문제는 권익위원장에 지금 취임한 지가 5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이 사람 빼서 이쪽에다 막는다? 거기다가 또 하나 결정적인 것.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사건을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검사 때 무혐의 처분을 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야당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되겠죠. 이런 점들. 그러니까 약간 검증이 좀 부족하고 아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약간 이 김홍일을 검토를 하는데 거기서 어떤 야당과의 관계에서 좀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정무적 판단, 고민 이런 것들이 안 끝났기 때문 아니냐 뭐 요렇게 지금 판단하는 정치권의 여의도 정치권의 시각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것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다음 것 이준석 신당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떼놓은 거 아니냐 하는 부분에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뭐 이준석 신당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과대 포장됐고 이준석 전 대표의 언론 플레이에 많은 현장 기자들이 지금 이렇게 춤추고 있는 것 아닌가. 왜? 이준석 신당은 지역구에 당선자를 낼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거의 없고 비례대표도 준연동형으로 할 경우에 뭐 한 두세 석? 아니면 병립형으로 한다고 한다면 병립형은 이제 과거처럼 그냥 단순하게 정당 지지율 이렇게 해서 47석을 나눠 갖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과연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까 여부조차 불투명한 이런 정당인데 기사량으로 보면 뭐 거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기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정도의 뭐 거기다가 무슨 원내 교섭단체 말도 안 되는
허언들이 난무하는 상황이죠.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뭐 그건 현실이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본인의 신당 창당 공식화 시점이 12월 27일입니다. 왜 12월 27일이냐? 본인이 박근혜 퀴즈로서 정계에 입문한 날이 12월 27일이다. 그래서 아마 그때를 뭐 날짜를 잡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까지는 인용한 혁신위원장이 이제 이준석 끌어안기, 뭐 이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그 어떤 실언이 있지만 그 끌어안기를 게을리하지 않겠다,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해서 그 노력에 대한 그 어떤 합당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그 판단을 유보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최근에 그 뭐 부모 발언 뭐 등등 때문에 뭐 그게 점점 어려워진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다면 이준석 신당이 떴을 때 지금까지는 이제 탈당 명분을 빼앗으려고 뭐 같이 끌어안고 같이 하면 좋고, 안 되더라도 탈당 명분을 빼앗는 수준의 전략을 세웠는데, 그것까지 다 어려워졌다면 한동훈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이준석 신당의 맞불 카드로 내놓는 건 어떤가? 아마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을 따로 떼낸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빠르면 내일 개각 명단을 다 발표하는 거기에 초점은 원희룡, 이재명 대항마로서의 원희룡 카드가 초점이고, 그걸로 1차 이슈를 리드하고, 자 12월 27일쯤에 가서 이준석 신당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이준석 신당이 공식화되면 한동훈 카드로 맞불을 넣는다는 거죠. 이게 왜 가능성이 꽤 높은 거냐면, 이준석 신당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20, 30대 남성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반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 30대 남성보다는 20, 30대 여성 쪽에 오히려 상대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판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이 뜨면서 20, 30대 남성이 동요하는 거를 한동훈 카드로 약간 덮을 수 있다고 여권이 판단을 해서 한동훈 카드를 떼놓고, 이준석 신당에 뜨면 언젠가는 그걸로 좀 덮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구 출마를 하려면 1월 11일 이전에만 사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례대표로 돌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서울 종로 출마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게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럼 대신 여기에 또 하나의 효과적인 카드로 이준석 신당의 맞불 카드, 이걸 지금 들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자 우선 내일, 빠르면 내일 개각 카드를 보고, 거기서 한동훈 장관은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그러면 왜 빼놓고 12월 말을 겨냥하고 있느냐, 이거는 결국 이준석 신당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 뭐 이런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그 이슈를 덮기 위한 히든 카드다, 전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거는 뭐 저의 판단이기도 하고, 여의도에서 지금 이 소위 분석가라는 사람들이 그 일부 이런 것 아니야? 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한번 좀 지켜보고 어떤 카드일까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